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가정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얘들아, 가정이라는 게 뭐니? 우리가 뭔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거. 그리고 뭐 과거에 내가 그랬다면 어땠을까? 지금 내가 그러면 어떨까? 만약에 내가 앞으로 그러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보는 걸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건데, 특히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혼합 시제, 요 크게 큰 세 개의 틀이 있어요. 근데 각각의 그 세 개의 틀은 공식화되어 있어. 그래서 그 공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암기하면 바로 적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는 문제다. 그러면 자, 대표 내신 예제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아래 풀이 전략 1을 볼게요. 가정법 과거의 구조를 기억해라. 즉 문제에서 주로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거든. 일단은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일 또는 현재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을 상상하며 말하는 것이야. 자, 그러면 자, 현재와 반대되는 시제, 과거 시제로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일로 표현하자라고 해서 공식 이름도 가정법 과거라고 한 거예요. 어법도. 그래서 if절에는 무조건 동사의 과거형이 와야 되고요. 주절은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could, should, might를 쓰고 동사 원형을 쓰면 돼. 그러면 뭐뭐 하면 뭐뭐 할 텐데 라는 거죠. 근데 현실은 이러지 않아서 나는 뭐뭐 할 수 없었다 이런 뜻이 되는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왜냐면 현재 사실의 반대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그럼 대표 내신 예제를 들어가 보면 여기 딱 if절에 딱 보고 주절에 요게 딱 그어져 있어. 근데 주절이 if절에 이 didn't가 들어갔다는 거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조동사잖아요. 그럼 얘는 과거 시제야. 딱 봐도 if 다음에 과거 동사가 오면 현재 사실의 반대죠. 그럼 주절의 형태는 어떻게 돼야 돼?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이 와야 되니까 이거는 해석할 필요도 없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바로 이게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혼합 문제로 가면 해석도 하긴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외 문법적인 거 다시 이제 설명해 보면 facing big problems는 분사 구문인데 접속사가 when이 생략이 되지 않은 거예요. 맥락상 정확한 전후 관계, 의미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접속사가 생략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했지? 그러면 뭐 현재 이게 뭐예요?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이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큰 문제 직면에 처했을 때 위험에 빠질 것이다. 이런 표현이 되겠지? 다시 한번 가정법 과거는 공식 선생님이 정리해 줬었죠? 그럼 거기 보면은 A와 B의 문제를 풀어볼게요. 딱 봤을 때 주절에 might 동사 원형이 왔어. 그럼 딱 봐도 뭐야? 가정법 과거 공식이죠? 현재 사실의 반대인. 그럼 if절에 당연히 동사의 과거형이 와야 되니까 through가 와야겠지. 그래서 만약 우리가 다트를 던졌다면 우리는 그 창문을 깨뜨렸을지도 모를 텐데 이런 뜻이고요. B번 볼게요. B번에 if절에 뭐예요? 비동사가 과거형이 왔죠. 그러니까 주절은 현재 사실의 반대니까 would 동사 원형이 would be가 와야겠지. 만약 내가 좀 더 부지런하면 나의 삶은 좀 더 나았을 텐데 이런 뜻이 되는 거겠지. 근데 이게 현재 사실의 반대니까 나는 뭐 부지런하지 않아서 나의 삶이 전혀 뭐 나아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겠지. 그러면 여기서 지금 딱 봤을 때 I랑 오는 비동사는 얘들아 was라고 알고 있잖아. 근데 여기는 뭘 썼어? were를 썼죠. 왜냐하면 우리 가정법 과거에서는 비동사를 쓸 때 주로 were를 많이 써요. 주어의 인칭수에 상관없이 he가 와도 she가 와도 were를 써요. 하지만 현재는 보통 현재 영어에서는 was도 쓰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로 were를 쓰지만 was도 쓴다라고는 알아두고요. 요즘에 시험에서는 이렇게 were를 쓰는지 이거를 뭐 were를 안 썼다고 해서 틀렸다고까지는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주로 가정법은 무조건 비동사 쓸 때 were를 쓴다 이렇게만 일단은 기억을 해두자. 자, 그 다음에 풀이 전략 두 번째, 가정법 과거 완료의 구조를 기억하자를 볼 건데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일이죠. 그래서 과거 시제와 거리가 더 먼 가정법 과거 완료를 표현하자라고 해서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러니까 즉 문법의 그 용어에 다 그 힌트가 있어요. 공식의 힌트가. 그래서 if절에는 주어 쓰고
과거 완료 형태인 had pp를 쓰는 거야.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형 쓰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그냥 동사 원형이 아닌 과거 완료니까 더 완료 시제인 have pp 형태를 써줘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그때 뭐 조동사 would have pp, could have pp 이런 거 배웠었죠. 전 시간에. 그게 다 뭐가 기준점이었죠? 과거에 일어난 일이 다 기준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절은 would have pp, could have pp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C번의 문제를 볼게요. 딱 봐도 last weekend 과거 시점 딱 나왔지. 그러고 여기 주절에 여기 보면은 여기 if절이고 주절은 would have pp 왔어요. 그러면 이거 딱 봐도 과거 사실에 반대니까 if절에는 당연히 had pp가 와야겠지. 그 다음에 D번 볼게요. D번도 딱 봤을 때 뭐예요? if절에 had pp 가정법 과거 완료가 왔어. 그럼 주절은 would have pp가 와야겠죠. 그래서 have gained가 되는 거야. 그러면 C번 해석해보면 지난 주말에 수미와 나는 함께 점심을 먹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좀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자, D번 볼게요. 만약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더라면 나는 절대로 통찰력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알래스카 원주민의 삶의 방식에 대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혼합 가정법의 구조를 공부할 건데 이거 되게 주의해야 돼 얘들아. 왜냐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 왜냐하면은 이렇게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 과거의 공식이 이렇게 혼합돼 버렸어. 근데 혼합되는 이유가 있거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어떤 가정을 할 때 과거 사실이 현재에 영향을 주는 상황을 우리가 과거를 상상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럴 때는 if 절에는 당연히 가정법 과거 완료 쓰는 거야. 왜냐하면 if절의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일을 표현하는 거니까 if 주어 had pp가 되는 거야. 그리고 현재까지 영향을 미쳐야 되는 일이니까 현재 사실의 반대인 주절은 현재 그 가정법 그 과거 그거였던 조동사 would, could, should, might 동사 원형 쓰는 거지. 그래서 뭐뭐 했다면 지금 뭐뭐 할 텐데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예문을 한번 이걸 이해를 해보자.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잘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내신에서는 혼합 가정법 문제는 정확한 시점을 알려준다는 거야. 명확하게 이 답의 근거 찾으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yesterday, now 이런 거 준다는 거지. 그 여기서 중요한 거는 now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 지금 주절의 이야기는 now, 현재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if절은 had pp야. 그러면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하면 주절은 무조건 would have pp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주절에 now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혼합 시제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과거의 일이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쓴. 그러면 만약 지금 내가 내 고향에 계속 머물고 있었더라면 나는 나의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을 수 있을 텐데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계속 그렇게 있었더라면 내가 지금쯤에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았을 텐데.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 현재가 영향을 주는 혼합법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각 내신에서 이런 힌트, 정확한 시점을 주어지니까 이거를 잘 보고 정확하게 답을 이해를 해야 한다. 자, F 같은 것도 볼게요. 여기 딱 보니까 5 years ago라고 했네. 그러니까 if절에 명화 과거 시점을 줌으로써 이거는 과거 사실에 대한 이야기다.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if절은 무조건 과거 완료 형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주절은 딱 보니까 뭐예요? 현재 시제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would be 썼잖아요. 이 말은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혼합 가정법이다라는 거지.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가끔씩 나는 생각한다. 나의 인생은 완전히 달랐을 거라고. 만약 내가 5년 전에 남아프리카의 비행기에 타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혼합 가정법 요거를 그러니까 과거의 사실이 현재에 영향을 주는 상황일 때 쓴다는 거. 그래서 if절은 if 주어 had pp를 써줘야 되고 주절은 조동사 과거형, 동사 원형. 해석은 뭐뭐 했다면 지금 뭐뭐 할 텐데. 알겠죠?
정확하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하도록 하자.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가정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자, 여기 대표 내신 예제 중에 우리 풀이 전략 1을 먼저 보고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꼭 if절로 말고도 as if, as though, I wish로 가정법을 표현할 수가 있어. 그런데 얘네들은 자, 주절의 주어와 동사 시제와 얘네들의 주절의 동사와 같은 시점이면 가정법 과거의 형태로 써준다는 거야. 마치 뭐뭐인 것처럼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as if, as though. 그리고 I wish도 마찬가지고 뭐 as가 주어가 뭐뭐라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근데 주절의 주 동사보다 요 as if 이하의 시제가 더 먼저 일어나는 일 때는 가정법 과거 완료로 표현해 준다는 거야.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 주어가 동사한다. 이런 식으로 I wish도 마찬가지예요. 주절에 여기 I wish보다 얘가 이 I wish 뒤에 오는 그 절이 더 먼저 일어날 때는 여기도 had pp를 해준다는 거야. 주어가 뭐뭐였다면 좋을 텐데 이런 식으로. 알겠니?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 내신 대표 요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지금 Mary는 앉아 있었대요. 가만히 해변에. 그리고 앞을 앞을 응시하고 있었다는 건데 마치 그녀가 환상적인 경치에 마비된 것처럼 이런 응시하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딱 봤을 때 같은 시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얘가 뭐야? 현재. 그쵸? 얘도 지금 같은 현재, 같은 시점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절의 동사와 같은 시점. 그러니까 주절의 동사 같은 시점이면 얘 as if는 뭘로 해준다? 가정법 과거로 써줘야 된다. 가정법 과거는 뭐 써줘야 되죠? 무조건 동사는 과거형 써줘야 되죠. 그러니까 is가 were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 주어가 신데 왜 were인가요? 하면 안 되죠. 가정법에서는 주로 어법적으로는 주어의 인칭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비동사 were를 쓰는 게 원칙이야. 하지만 현대 그냥 말하는 언어에서는 구어체가 말하는 어야. 말하는 언어 회화에서는 was를 쓰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알아줘. 주로 원래는 were를 쓰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알아두라고 했죠. 그래서 이 다른 형태의 가정법은 이 주절 동사와 같은 같은 상황이면 이 뒤에 가정법 과거 완료를 표현해주고 주어 동사 과거형 뭐 이게 다 바뀌어도 돼요. 뭐 조동사 과거형 동사 원형 이렇게 앞뒤에 다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주절의 동사와 먼저 일어난 일이면 가정법 과거 완료 써줘야 한다는 거. I wish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잘 정리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주절의 동사에 시제가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형태가 가정법 과거냐 과거 완료가 결정된다는 거. 그래서 그거 주의하도록 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볼게요. 자,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이제 가정법 볼 때 as if가 나왔어. 그럼 여기 가정법 과거로 쓸 거냐,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쓸 거냐는 이 시제, 주절의 동사와 시제와의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죠. 그 맥락상 이거 해석을 해봐야겠네. 그 동굴은 높이 40m, 너비가 30m 이상이었다. 나는 느꼈다. 마치 모인 것처럼. 거대한 지하, 여기 cathedral은 성당이죠. 성당에 있는 것처럼 느꼈다. 이건 어때요? 같은 시점이죠. 같은 시대, 같은 시제, 같은 시점, 같은 시점, 같은 시제야. 그러면 뭐다?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쏘리. 가정법 과거예요. 그래서 were가 와야겠죠. 가정법은 주로 주어와 상관없이 were를 쓴다고 했죠. 비동사는. 자, B번 볼게요. B번에는 여기서 딱 봤으니 I wish는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기준점을 줘요. 딱 과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과거에 관한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웠다면 좋았을 텐데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때요? 시제와 다르죠. 응? 주절의 동사 여기 wish보다
더 먼저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가 다르다. 시점이 다르다. 그러면 뭐다? 시점이 다르고, 그러니까 시점이 그러니까 뭐랄까, 시점이 다르다는 것보다 이게 더 먼저, 앞선 일, 더 먼저 일어난 일, 더 먼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과거 완료를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항상 가정법 이외의 표현에서는 주절의 동사와 시제가 같은 시제인지 아니면 얘가 더 먼저 일어난 일인지에 따라서 가정법 과거냐 과거 완료냐가 달라진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if가 생략된 도치되는 가정법, 도치 가정법을 공부를 할 거예요. 도치 가정법도 은근히 많이 나와요. 이걸 알아야지만 이게 문장이 틀린 문장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if, 주어, were 할 때 이 if가 생략이 되면 요 비동사가 앞으로 와줘요. 그래서 were 주어, were 하고 주어가 오면 이거 도치된 가정법 과거구나 라고 알아두면 되고요. 우리 가정법 과거 완료도 if, 주어, had, pp잖아. 근데 이때 if가 생략되면 여기서 had, pp 중에 이 had가 우리가 완료 시대 의문할 때 have나 had가 앞으로 오잖아요. 이게 앞으로 와서 도치가 돼요. 그래서 had, 주어, pp 형태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if, 주어, should 동사 원형 이것도 가정법의 한 형태거든. 근데 이거는 어떨 때 쓰냐면 이런 뉘앙스야.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의 경우 혹시라도 뭐뭐하다면 뉘앙스야. 그러니까 거의 일어날 일이 희박하다는 내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일어난다면 이런 뉘앙스를 쓰고 싶을 때는 if,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이라는 거. 그 주절은 여기 보면은 뭐 현재형, 과거형, 조동사, 동사 원형을 쓴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어 will 동사 원형 해도 되고 would 동사 원형 해도 되고 can 동사 원형, could 동사 원형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뉘앙스가 이런 뉘앙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둬야 돼요. 자, 여기 보면 C번의 아이스캡은 만년설이야 얘들아. 근데 여기 딱 봤을 때 이거는 컴마가 있잖아. 여기 완전한 문장 주절이죠. 이거는 얘가 여기 if가 없으면 문장 접속사 없이 이렇게 연결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는 틀린 거고 딱 보니까 그러면은 if가 없는데 were the ice caps라고 했네. 이건 어때요? 이거 if가 생략된 도치구문이구나 하고 딱 알아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가 답이고요. 딱 봤을 때도 문장과 문장 여기서 딱 컴마 뒤에 이게 주절이단 말이야. 주절이 명령문의 경우에 온다 그랬죠? if, should가 들어간 가정법은 여기 지금 명령문이 왔어. 그럼 여기에 you should가 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문장과 문장 연결할 때 접속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접속사 if가 생략이 된 가정법 접속사 if가 생략됐으니까 should가 주어 앞부분 도치구문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답은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은 여기 아래 다 있으니까 선생님 따라 해주지 않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정법에서 if절 대신에 쓸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을 적용해보자 라고 했을 때 만약에 무엇이 없다면 뭐뭐 할 텐데 요거 많이 쓰이거든? 근데 요거를 without 명사, but for 명사, if it were not for 명사, were it not for 명사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야. 당연히 가정법 과거니까 주절은 주어, 조동사, 과거, 동사, 원형이 와야겠죠.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오면 만약에 뭐뭇이 없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가정법 과거 완료도 만약에 뭐뭇이 없었다면 뭐뭐 했을 텐데 하면 되겠죠. 과거 사실에 대한 그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without 명사, but for까지 똑같아. 근데 아래는 if it had not been for 명사를 해줘야 되고 이때 if가 생략이 되면 도치가 돼서 had가 앞에 온 had it not been for 명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were it not for 요거는 다 if가 생략돼서 도치가 된 구문이라는 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당연히 주절은 가정법 과거 완료 공식인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를 쓰면 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조동사 연결되는 건데 조동사, 과거형, would, have, pp는 다 기준점이 뭐다? 과거 사실,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기준점이라는 거 다시 한번 꼭 정리해두자. 예문 볼게요. 요거만 보고는 이게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알 수 없죠. 뒤에 요거를 봐야지만 알 수 있죠. 이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볼게요. 사진이 없었더라면 입법자들이 그
지역의 자연의 미를 보호하도록 격려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거겠지.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가정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솔직히 선생님이 가정법은 공식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완벽하게 외우면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그 어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정리해 준 걸 다시 한번 잘 보고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너희들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 명심하자. 오늘도 수고했어요.